자, 85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기 박스에 보면 이 달래꽃은 민중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중의 저력, 위대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 시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몰랐다네.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민중이 가지고 있는 저력 혹은 위대함이라는 것을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거지. 형태가 없어, 그죠? 추상적인 관념인데 이것을 무엇화 시킨다? 형태를 갖춰주고 싶은 거야. 형상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죠. 형상화 또는 시각화, 그죠? 오늘 또 구체화라고도 부르지, 그지? 여기 같은 말인데 위대함을 뭘로 바꾼 거야? 진달래꽃을 바꾼 거죠. 달래꽃, 그지? 달래꽃은 아마 진달래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달래꽃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진달래꽃은 거기 보면 혼자 피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햇볕도 있어야 되고 저기 동그라미처럼 애들, 그지? 바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벌이나 나비 같은 존재도 필요하고, 그지? 또 누구도 있어야 돼.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하늘과 땅을 이끌고 가는 존재 누구야? 신이죠. 신. 신의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모두 다 있어야 뭐 하게 돼요? 꽃을 하나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제가 예전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지구가 뭐 돼버렸어? 아예 파괴돼가지고 뭐가 없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뭐 이런 영화들이 많아요. 환경 파괴에 관해서 되게 경고하는 영상들 보죠. 이게 없어. 생명체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는 지구 환경으로 바뀌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월이라는 알아? 그래서 월이라는 로봇가 그 쓰레기 이렇게 정리하는 애인데 걔가 이제 그 파견 온 어떤 여자 로봇하고 여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에요.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어떤 싹을 하나 틔운 식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걸 상징하는 게 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꽃이나 이런 게 너무 흔하니까 그냥 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싹 하나도 틔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얘기하는 건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아주 많은 주변적 환경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를 자연의 뭐라 그래? 자연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죠. 순환의 속성. 또 하나는 뭐야? 조화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자연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물은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도와주죠. 흔히 하는 말로 그거 있잖아. 왜? 이제 꿀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대? 지구는 멸망한다 그래요. 그지? 왜? 꽃을 피워도 뭐 할 수가 없어? 그걸 옮겨줄 아이가 없어지면 물론 멸망하지는 않겠죠. 인간이 옮기겠지. 정말로 벌이 없다면 지구의 많은 생명체가 아마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곳은 어때요? 바위돌처럼 단단한 대지를 뚫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죠. 그죠?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애자는 달래꽃의 긴긴 역사. 그 일본의 억압이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진달래꽃은 피어난다라는 거지.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말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는 진달래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달래꽃은 우리 민중을 말하는 것이고 민중이 가지고 있는 뭐 저력, 위대함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긴긴 역사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얘기한다. 우리 마음에 걸친 거칠장스러운 푸른 수위는 죽은 자가 입는 옷이 아니 죽은 자 감옥에 갇힌 자가 입는 옷을 수위라 그래. 수위가 두 종류인데 이 수위는 여기 요 숫자를 보시면 한자어에 요 숫자 있죠. 감옥 안에 누가 갇혀 있어요? 사람이 갇혀서. 그래서 이 죄수복입니다. 죄수복. 우리는 누구의 죄수야? 일본의 죄수죠. 그죠? 일본에게 억압당하는 죄수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자작나무가 껍질을 벗듯이, 자작나무는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나무인데 그 벗듯이 우리도 뭐예요? 부위를 벗고 싶다. 이 말은 죄수복을 벗고 싶다는 건 무슨 뜻이네요? 네, 광복의 독립을 꿈꾼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걸 이룰 만한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저력이 있다.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저력을 믿고 뭐 해야 돼? 버틸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때까지, 광복될 때까지 살아가야 돼. 우리 민족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광복을 이룰 민족이니까 우리는 살아갈 거야. 마지막에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이게 똑같은 거가 반복돼 있지. 아까 위에다가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보더라도 햇볕, 바람, 벌, 나비 아까 나왔던 얘기네. 그죠? 만약에 조화를 이루듯이 이제 밑에 내려오면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나오는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같이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달래꽃은 누구예요? 민중이고 민중과 뭐를 잡고 손을 잡고 내가 가야 될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이건 독립의 길이거나 그지? 광복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뭐 해줘야 돼? 이 길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보세요. 마음이 마치 뭐와 같다? 빈집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도 뭐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마치 뭐 같아서 빈집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마음에는 누가 살아? 독사가 살아.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와 너른 들을 살고 마루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뭐야? 빈집에 독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넓은 들이 있어요. 너른 들이 있어요. 또는 거기 안에는 마루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독사란 뭐예요? 독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말일 거고 이제 넓은 들은 뭘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포용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표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남에 대해서 뭐 할 때도 있고 포용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싶은 마루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루는 아마 별은 여기서 뭐야? 뭐 꿈이 있고 이런 거죠.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이 표독할 때도 있고 포용을 가질 때도 있고 꿈을 가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런 얘기는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게 시련이 겪어서 마음이 서러울 때도 있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엄청 아름다운 풍경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전나무 숲이 들어와서 이 전나무 숲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미륵들의 부처님들의 미소, 온화함이 들어있기도 하고 이제 마음은 늘 빈집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치?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돼? 마음은 자꾸 바뀌는 거죠. 가끔은 둥그런 고요, 아주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가 될 때도 있고 그치? 가끔은 마음속에는 풍경이 들어앉는 사진사 같은 기능을 할 때도 있더라.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수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만 세팅해주면 뭐냐면, 의원은 어떤 사람이야? 의원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내가 어리석은 자,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뭘 줘요? 깨우침을 주는. 이게 보통 고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 이제? 네. 반대, 여기 지혜 아니고 뭐가 있죠? 개성적 사고가 있고, 여기에 편견이, 보편적 사고가 들어있고, 개성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를 뭐 하는 경우? 깨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윈 것을 고치고 싶다. 내가 너무 말라가지고 살이 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가 신분도 낮고 쑥대로 얽힌 초가집에 살면서 거친 밥을 먹는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양비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가난한 게 꼭 나쁜 건가? 가난한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살이 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거 안빈낙돌이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런 수필이에요. 그냥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 넘어오시면 87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든 기대어. 상황이 좋니 안 좋니?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죠? 나는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높은 산에 박힌 듯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뭐 했다는 거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간구했을까? 뭘 간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바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뭐라는 거야? 플러스를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극복의 의지. 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참고해서 이 시를 보시면 이 아침에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 사이로 난 지금 시들어 있어. 그리고 가슴이 싸늘한데 그때 뭐가 들려와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 이 종소리가 뭘까? 밑에 보니까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하늘을 봤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꽃다운 하늘은 내가 지향하는 뭘까? 아름다운 세계, 이상이겠죠, 이상. 이제 그냥 이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을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시들어 있고 싸늘한 가슴을 이겨내게 되죠. 그럼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볼까?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새별은 숨으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이상을 가지고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둠에 있던 자가 어떻게 되지? 밝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이 어둠 속에서 떨던 새별은 누굴까? 그치, 나를 말해요. 강해요, 약해요? 나약함을 말해요. 지금 내가 극복 의지를 가지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를 이겨내게 돼요? 나의 나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나의 나약함을 이겨내고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떠올라? 하늘에 햇살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어떻게 돼요? 되찾게 돼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게 돼요. 이해됐지? 네. 자, 그럼 이러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여기 보면 그 B 위에 보면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는 사슴과 토끼는 한 표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새는 뭐를 부르고 싶어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고, 그죠? 사슴과 토끼는 뭘 먹고 싶어요? 향기로운 쌀이순을 먹고 싶어요. 새잎을 말하는 거야.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걸 왜 사양하라 그랬을까? 이걸 왜 거절하라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 전에 했던 시 같은데 아닌가? 왜 안 했었나? 안 했죠? 저걸 왜 그럼 사양하라 그래? 자, 이 이육사의 시에 보면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인의 쓴 시인데 저항시죠. 여기 보면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 앞에 구절이 다 기억이 나는데 앞에 무슨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 어제는 기억이 안 나. 자, 이게 무슨 시냐면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뭘 소망해요? 광복을 소망하거든요.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뭐한다?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이런 거죠. 강한 뭐가 들어있니? 의지가 들어있죠. 이 당시 이육사에게 개인적인 즐거움은 뭐였냐면 세상한 딸아이였어요. 이육사가 1945년에 44년이죠. 44년에 일본인 순사에게 잡혀서 중국 북경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일본인 수사가 잡아서 갈 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번에 북경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딸아이를 보고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근처에 왔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딸을 보러 갑니다. 딸아이가 그때 3살이에요. 이 세상한 딸아이는 너무 예쁩니다. 3살짜리 애들이 진짜 예뻐. 이제 갓 돌진하는 애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너무 예뻐. 그럼 아빠로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육사는 독립을 위해서 뭐예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봄도 꽃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즐거움 같은 이런 것들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높으디 높은 산마루는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높은 거야? 이상이 높은 거예요. 높은 산마루에서. 그러나 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춥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곳이죠. 맨 위와 맨 아래가 수비상관 형태로 돼 있지. 그죠? 근데 아까는 뭔가 되게 쭈구리처럼 있었어. 나무에 뭐 돼 있어? 못 박힌 듯 써 있었죠? 억압당한 상태였잖아. 지금은 봐봐 좀 달라졌지. 이제 옷자락을 탁 날리면서 아주 슈퍼맨처럼 해서 탁 서 있는 거야. 이상과 꿈을 가지고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죠. 독립을 기다리는 사람. 다르죠 앞뒤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뭐예요? 개인적인 즐거움, 뭔가 행복한 삶 이런 걸 다 모여버려서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이젠 쭈구리가 아니라 뭐야? 당당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개인적인 즐거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 포기할 줄 알아야죠. 우리 옛날 선생님들은 죽을 듯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야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죽어라고 공부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뭘 가르쳤어요? 반어법을 가르쳤대요. 이게 뭔 말이야?
여기 밑에 보기 박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구조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된다. 말이 어렵네, 그죠? 삭막한 도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는 반어법에 쓴다고 인식했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서 뭘 느낀다? 동질감을 느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무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잎과 꽃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척 하는 거야? 잘 적응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야? 치욕인 거예요. 실제로는 잘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 거지. 이해돼? 그런 식을 쓴 거다. 그래서 무슨 법이야? 잘 못했으면서 잘한 척 하니까 실제로는 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나무가 반어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대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디서는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뭐예요? 좀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더라도 일단 뭐하고 가야 돼? 뿌리를 내려야죠. 그 말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고, 그죠? 내가 억울해도 뭐 해야 돼? 참아야지. 일단 뭐 하는 척? 잘 적응하는 척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그 비트는 법이란 말은 실제 마음과는 어떻게 해야 돼? 좀 다르게 표현하죠, 그죠? 얘도 회사에 갔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뭐예요? 좋다고 얘기하죠. 그게 반어법이잖아, 그죠? 근데 그건 어찌로 보면 뭐예요? 치욕스러운 거죠, 그지? 내가 용감하지 못하거나, 그지?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니까. 이해돼? 네. 꽃향기 따라서 온 나비와 벌이 막 붕붕거리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옆에 있던 애들이 나한테 야, 넌 치욕이야 막 이렇게, 야,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나를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막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나는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 실제로는 남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죠.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 그러니까 괜찮은 척 했지만 어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는 피워도 꽃은 피우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해야 돼.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건 정말 뭐야? 치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치욕으로 풀다 이랬어. 이게 무슨 법이야? 역설법이죠. 자, 사람이 생각해봐. 막 치욕을 당하면 뭐가 돼야 돼? 죽어야죠. 근데 오히려 살아있다는 거야. 치욕 때문에 살 수 있는. 근데 치욕을 받으니까 어때? 그냥 버티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3번에 반어법에서 그렇고, 이런 거는 뭐 하기 위해서야? 비판이죠, 비판. 그치? 비판. 풍자의 시죠, 사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때?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뭐한 척? 잘 있는 척 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다음 넘어와서 89페이지. 자, 손을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미련은 잘 떠나지를 않아요. 미련이 남았을 때 잘 잊혀지던가요? 아니죠. 이건 차 사고 났는데 사고를 제공한 원인자가 또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잘 떨구지 못하겠던데 찾아내고 싶어요, 그 사람. 내 차처럼 만들어주고 싶은데 복수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차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슬프지가 않은데, 나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잊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런 미련을 없애는 게, 그죠?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돈이야 그냥 뭐
뭐 수리비야 그냥 돈 쓰고 하면 말면 그만이 어차피 잊혀져요. 그런 것들은 금방 잊혀지는데 내가 누군가를 뭐해도 좋아했는데 걔랑 잘 안 됐어. 거기에 대한 미련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련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에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털어내려고 어디 온 거야? 산에 간 거야. 며칠째 청산회와 바르푸니. 자 그러면 내가 막 미련이 있었는데 산에 오니까 어때요? 눈이 잘 보인대. 눈이 잘 보인다는 건 뭐야? 어떤 스트레스, 피로로부터 어떻게 돼? 좀 벗어난 거죠. 건강을 회복한 거야. 그럼 자연이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상수리 열매를 줍다가 자연에 있으면서도 어딜 봐요? 사람 사는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거나 그래서 쓰다둔 편지나 버린 칫솔 같은 게 자꾸 생각이 난다. 이 말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지금 장소 이동하고 있는 거죠.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쳐서 허우적거리다가 개울가를 가게 돼요. 여름에. 근데 그 여울물에는 누가 있어요? 까치들이 막 살아요. 근데 이 떼까치들은 자연적인 모습보다는 뭐가 더 있어? 순한 모습이 더 많아.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주는 야성을 잃어버린 애들이야. 어디에 적응한 애들이야? 속세에 적응해버린 애들이야. 그쵸? 공원 같은 데 가면 요새 누가 많이 살아? 까치, 까마귀, 막 참새 이런 데 엄청 살잖아. 그치? 사람 봐도 별로 도망도 안 가던데 내가 보니까. 그치? 옆에 그냥 유자적하니 걸어다니는데 그 공원에 가서 뭐 먹을 거 먹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산 아래라는 건 어디에 가까운데? 산 아래쪽은 속세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적응하는 애? 속세에 적응하는 애. 얘네? 근데 그 모습이 나랑 비슷해요. 길을 가다가 자꾸 어디를 돌아봐? 뒤를 돌아봐요. 30번 다짐했는데 30번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나야. 나의 언제 모습? 속세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음식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되지? 옆에 우리 아들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치킨 먹으면 어때? 치킨 너무 먹고 싶어. 12시 이후에, 아니 10시 이후에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잖아. 그치? 다이어트 해야지 막 이런 거 포기하게 됩니다. 뭐가 많아서 그런 거야? 미련이 많아서 그래. 미련. 됐죠? 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서 아무들의 잠순결처럼 간이 흩어지는 저녁 여기가 고민의 양식. 우리 집에도 뭐가 있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저 집도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상모금탈의 들거미질 맨살 비비는.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속세에 대한 뭐가 많아? 미련이 많네. 마음이 정리가 안 됐네. 근데 나는 어디에 누워? 돌 위에 누워요. 맨살로. 그럼 홀딱 걷고 돌 위에 누웠다는 건 무슨 뜻일까? 돌과 접촉하는 거야. 그럼 자연과 뭐 하게 되니? 역시 물알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을 알아보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속세에 찌들어 있는 애들 말고, 그지? 돌은 세상을 잘 모르겠죠. 그 말은 나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자연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물알치를 얘기한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시를 봅시다. 이 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사실과 관습 이런 건데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차를 마신다는 거야. 이거 내용 참고할 게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나에 보시면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절제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즉 내가 종교가 있었는데 이 말이야. 이제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를 포기하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경험한 사실이 기준, 내 경험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결심한 상태로 쓴 시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어려운 얘기야. 내가 차를 마셔. 좋아하는 차가 있어. 그러나 이 차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야. 차는 뭐예요? 차일 뿐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이 뜻이야. 차의 짙은 향기. 차를 마시면 뭐야 돼? 향기를 맡게 되겠죠.
그 차는 뭐일 뿐이에요? 물일 뿐이에요. 차를 마신다고 해서 뭐 교양이 있다거나 뭔가 있어 보인다거나 그죠? 무슨 의미 가치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인식할 때 그 존재를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다음에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가꾼 것도 아니다. 자연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장하는 애들이니까 그지? 나도 역시 어떻게 할 거야? 차를 마시는 것은 그냥 내가 차를 마시는 걸 뭐해? 자연의 형상과 자연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듯이 나는 차를 마시는 게 뭐예요? 사실이고 관습일 뿐이고 나에게는 가장 뭐한 일이니 차를 마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고주가 녹한 관습이다. 그리고 나에게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물은 나에게 물일 뿐이다. 그죠? 소금물일 뿐이다. 소금물인 거 보니까 내가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다.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뭐일 뿐이에요? 나일 뿐이다. 이 말은 그냥 경험의 기초에서 뭐 하겠다? 있는 그대로를 보며 살겠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어렵다 근데 이 시가 그냥 보기 박스가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냥 어려운 거죠.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는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 차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나는 그런 나인 거죠. 이제 종교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뭐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전부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이 말은 그게 전부야. 나는 차를 좋아한다. 이게 전부다. 이런 거고 여기 오타 났어요.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화자가 아니고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수정만 좀 해줄까요? 정답 보시면 자, 시는 여기까지 하고 독서를 잠깐 봅시다. 또 어디까지 풀었니?